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하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합격에 도움이 되는 민법 최신 판례에서 세 번째 영상이고요. 물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입니다. 올해 판례고요. 일단 제목은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인가 이렇게 정했거든요. 자,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자기 앞으로 뭘 하고 있냐면 등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을이 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20년이 되면 을은 뭐 하게 되냐면 취득시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을이 자신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 20년이 되기 전에 병이 요 토지를 이미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가압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법조문을 먼저 보면은 우리 민법 제245조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1항에서 20년간 소의 의사로 평원, 평화스럽고 공연,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을의 점유가 소의 의사 자주 점유고 또 평원 공연한 점유라면 245조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20년이 지났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247조 1항에 따른다면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고요. 을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이 병의 압류는 등기간이 뭐하게 되죠? 말소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 병의 압류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병이 큰일 난 거죠. 근데 247조 2항에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 취득 기간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소멸시효는 뭐냐 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행사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행사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돼요.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기 전에 9년이 됐을 때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채권 행사한 때부터 또다시 10년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뭐죠? 중단인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뭐가 돼요? 적용이 되면 취득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니까 그때부터 또다시 20년이 돼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요 병이 압류한 요 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면 요 병이 압류한 때부터 또다시 20년이 돼야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근거 규정이 있어요. 168조입니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청구, 채권 행사겠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채무승인은 의미 없고, 그럼 여기서 병이 압류한 것이 만약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니까 취득시효를 중단시키게 되면 을은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취득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을은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급하게 되므로 이 병의 압류는 뭐가 돼야 돼요? 말소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므로 만약에 168조에 따라서 병이 이 토지를 압류한 것이 취득시효를 중단시킨 것이라면 을은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판례 태도입니다. 일단 우리 판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247조 2항과 168조 2호를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 상태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 여기서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고요. 그 점유자의 점유 상태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이유로 점유자인 을에게 나가라고,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반환을 청구해서 을을 내보내는 상태가 돼야 취득시효를 뭐 한다는 거죠? 중단시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단순히 서류상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를 한다 그래서 을의 점유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파괴되는 것은 아니죠. 을이 쉽게 말하면 쫓겨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민법 제168조 2호에 정하고 있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존 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 기간 완성이 전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압류, 가압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쫓겨난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계속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19년 4월 3일 판례이기 때문에요. 내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례거든요. 중요한 판례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예상 문제 지문을 보자고요. 첫째,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면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권리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점유자의 점유 계속을 뭐 하는 거죠? 파괴하는 권리 행사니까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세 번째, 취득시효 대상 토지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X죠. 왜냐하면 압류 또는 가압류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를 뭐 하진 않아요? 파괴하지는 않는 거니까요. 이 3번 지문이 내년에 꼭 출제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자는 20년 완성 전에 그 토지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존재하여도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왜요?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더라도 취득시효를 뭐 하진 않아요? 중단시키지는 않으니까요. 아마 이 판례에 대해서 요 중단이나 소멸시효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은, 또는 취득시효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결론, 특히 요 예상 지문에서 3번하고 4번은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